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청소년의 성정체성 형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신촌점 원장 이주영 선생님이십니다. 신촌에서 개원한 지 4년 됐고요. 주로 이제 대학 가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오시고 성소수자 분들이 좀 오시는 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네. 성소수자 청소년 네. 치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할 수는 있는데 의대에 들어온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지구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생물학적인 여성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민족적으로 소수민족인데 성소수자이면 가장 소외계층에 있겠다. 이게 모든 게 겹쳐 있잖아요. 그런 생각 정도를 하게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게 됐죠. 네. 이 성소수자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좀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성애자인데, 그러니까 시스젠더. 이게 이제 내가 태어날 때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의 정체성도 그냥 여성이에요. 나는 여성. 그런데 이성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제 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제외한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어떤 다양성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이 조금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러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게 있구나 막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용어나 이제 이런 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성별 정체성하고 성적 정체성 이런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은 이제 성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되는 용어인데 성별 정체성은 내가 어떤 성별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성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적 정체성은 내가 어떤 성별인 사람한테 끌리는지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할 때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시스젠더 이성애자 할 때 시스젠더면 그게 성별 정체성이고 이성애자다. 그거는 이제 성적 정체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성별 정체성으로 하자면 뭐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 같아, 논 바이너리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논 바이너리라는 건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어떠한 성별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에이젠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적 정체성은 이성애자가 이제 영어로 하면 헤테로죠. 동성애자 중에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경우에는 레즈비언, 그다음에 남성은 게이, 그다음에 나는 양성을 다 좋아해. 그럼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나는 성별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어떤 끌림을 느껴 할 때 이제 판섹슈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점점 좀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미디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LGBTQA 이제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라는 거를 영어 대문자로 요약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LGBT 하면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이제 Q 하면 퀴어 또는 퀘스처닝 그러니까 나의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런 걸 이제 Q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는 어떤 아무 정체성도 아니야. 이성애자도 아니고 아니야 이제 요거를 A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I도 들어가게 하기도 하는데 I가 이제 인터섹스 간성을 넣기도 하죠. 네. 적어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보호자분들,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알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길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런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좀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조사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통계에 남성, 여성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청소년 연구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잠깐씩 자기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오래전에 발표가 된 거는 뭐 5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된 것들을 보면은 5% 정도? 뭐 요 정도로 그 컨센서스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사실 이게 포함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정도에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뭐 국가 통계 자료 이런 거에도 남자, 여자 뭐 이렇게만 있지 사실 네. 뭐 소수자 카테고리가 따로 없으니까 맞아요. 제대로 이제 국가적인 연구가 된 적은 네.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네, 네. 대체적으로는 한 5%에서 9% 정도 음. 사이다. 중학생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 음. 뭐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네, 정도의 네, 네. 비율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